오늘의 유랑요리사는 노들역 서스토리에 다녀왔습니다. 차디찬 공기가 매정하게 떠나고 따뜻한 숨결이 부드러운 촉감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봄은 소리 없이 조용히 다가왔다. 때론 매서운 바람이 원망스러 따사로운 봄을 원하다가도 막상 따사로운 봄에 취해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무기력에 빠질 때면 정신이 번쩍 들도록 날 흔들어 깨우던 동장군이 그리워진다. 이럴 때 보면 사람 마음은 갈대와 같다는 말이 괜한 말은 아닌 것 같다. 때론 담백한 짜장을, 때론 매콤한 짬뽕을, 때론 심플한 소금을, 때론 조화로운 쌈장을. 오늘만큼은 이런 고민과 선택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 흔히 집에서 간편히 조리할 수 있는 찌개를 생각할 때면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떠올리게 된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마저 우린 고민한다. 오늘은 그런 고민 따윈 날려버린 아주 따뜻하고 맛있는 육개장이다. 보통 육개장에 들어가는 고기는 양지와 사태 둘로 나뉜다. 오늘은 고민 없이 둘 다 넣는다. 양지는 진한 국물을, 사태는 쫄깃한 식감을, 둘을 함께 넣으며 각자가 가진 장점을 살린다. 거기에 대파 이파리를 더해 매운맛과 육수의 잡내를 잡아보자. 시원한 맛을 담당해줄 무는 조금 이따 또 만나자. 대파의 이파리는 고기 육수의 잡내를 잡는데 매우 좋다. 30분. 오늘은 그 흔한 조미료도 오래 끓인 육수도 필요 없다. 딱 30분만 끓여준다. 그동안 재료를 손질해보자. 마늘은 잘게 다져주고 대파는 한데 큼직하게 썰어주자.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이 재료들이 모여 함께 했을 때 어떤 맛이 날지 가장 기대되고 설레는 시간이지 않을까? 고기를 삶을 때 나오는 거품은 깨끗한 국물과 담백한 육수를 걷어내주자. 하다못해 대파 한 줄기도 모든 부분이 쓸모가 있는데 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육개장 하면 빠질 수 없는 고사리는 독을 갖고 있지만 끓는 물에 어느 정도 삶고 흐르는 물에 몇 번 헹구면 그 독성이 사라지는 특성이 있다. 그래도 무섭다면 시판용 고사리를 사용하자. 요즘 잘 나온다. 양지와 사태가 함께한 것처럼 느타리와 표고도 오늘은 함께다. 식감과 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 비교적 오래 고기를 삶지 않을 오늘 아주 톡톡한 역할을 해줄 것이다. 열의 9은 맞지 않아도 하나만 잘 맞으면 오랜 친구가 될 수 있듯 느타리와 표고버섯도 서로에게 오랜 친구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이미 오랜 친구인 양지와 사태를 잠시 만나주고
파를 썰어주자. (15분) 더 삶았다. 45분. 더해진 15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알람 설정은 살았다. 고기를 건져내 한 소끔 식히고 삶은 물은 육수로 사용하자. 손으로 고기를 찢고 싶다면 식히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주자. 귀찮으면 칼로 썰어도 된다. 그럴 경우 고기의 결과 반대로 썰어주자.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약불에 준비해둔 대파와 다진 마늘, 고춧가루를 넣고 대파 고추기름을 만들어주자. 온도가 너무 높을 경우 고춧가루에서 쓴맛이 올라옴과 동시에 연기가 많이 생긴다. 불 조절은 필수다. 고추기름의 붉은색이 이번 연도 여러분의 애군을 모두 막아줄 것이다. 내년 끓여보자. 대파향이 서서히 올라온다. 조미료가 필요 없는 이유. 국간장을 넣고 채썰은 무도 반 정도 볶아주자. 무가 반 정도 익었다면 양지와 사태가 남긴 진한 육수를 부어 끓여주자. 양지와 사태가 함께 흘린 땀의 의미를 이 육수가 말해줄 것이다. 남은 고사리와 버섯, 사태를 모두 넣고 5분간만 더 끓여주자. 벌써 만족스러운가 보다. 그리고 계란을 풀어넣어 잔열로 익혀주자.
계란이 익어 그릇에 옮겨 담은 육개장 위에 양지를 올려 놔버린다. 양지와 사태, 표고와 느타리, 고추기름과 대파기름. 어느 하나 선택하지 않았고 함께했다. 만약 차디찬 겨울과 따사로운 봄도 함께 공존할 수 있다면 이 육개장처럼 조화로운 모습이 아닐까. 미쳤다. 진짜 맛있다.